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 AI 산업의 에너지 문제, 그리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상황, 이 둘을 연결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네, 주제가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경고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AI가 뭐 전 세계 전력의 거의 대부분을 쓸 수도 있다. 네, 99%라는 숫자까지 나왔었죠. 심지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서 태양광을 직접 쓰자는 얘기도 나온다니.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XAI 같은 기업들 보면요. 아, 거기도 엄청나게 짓고 있다면서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예를 들어 XAI의 콜로서스라는 슈퍼컴퓨터는 H100 GPU를 10만 개나 쓴다고 해요. 10만 개요? 와, 최종적으로는 한 300메가와트 전력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30만 가구가 쓰는 전력량이에요. 30만 가구요? 허, 테슬라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거기도 5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야, 그 많은 전력도 전력이지만 그걸 또 시키는 게 냉각 문제도 보통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거대한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다가 자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동원한다고 하죠. 자체 배터리까지.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를 좀 지속 가능하게 친환경적으로 감당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한국의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특히 전라도 지역,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가 한국 재생에너지의 뭐랄까 중심지로 확 떠오르고 있어요. 아, 전남이요? 네. 2023년 기준으로 벌써 전국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모두 전국 1위 규모입니다. 20%면 엄청난 비중이네요. 전국 1위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길래 그런가요? 대표적인 게 전남 신안 앞바다인데요. 여기에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 무려 8.2기가와트짜리 해상 풍력 단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8.2 기가와트요? 네. 와, 세계 최대 규모? 네. 이건 뭐 민간 주도로 SK ENS나 덴마크계 투자사인 CIP 같은 여러 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벌써 1단계 96메가와트 정도는 시운전을 시작했어요. 벌써 돌아가고 있군요. 네. 그리고 새만금 쪽에도 2.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단지가 추진 중이고 이미 한 300메가와트 정도는 가동 중입니다. 이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라도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이 풍부한 에너지를 AI 데이터 센터랑 직접 연결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가능성을 지금 현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남의 해남에 솔라시도라는 기업 도시가 조성 중인데요. 솔라시도요. 이름이 재밌네요. 그렇죠. 여기에 4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25개 동이나 유치하는 데이터 센터 파크를 만들고 있어요. 25개 동이나요? 네. 핵심은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들이 지역에서 바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써서 RE100을 달성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아, 아리넥. 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그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라시도가 RE100을 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단순히 전기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걸로 RE100까지 달성한다. 그러면 이게 성공하면 기대 효과가 상당하겠는데요? 그럼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당연히 에너지 비용 절감이겠죠. 그렇죠. 수도권보다 싸지겠네요. 네. 현지에서 바로 생산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쓰니까 수도권보다 전기요금도 낮출 수 있고 또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탄소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탄소 비용도요? 두 번째는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센터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관련 인프라도 확충될 테니까요. 그렇겠네요. 투자도 많이 들어오겠고요. 실제로 솔라시도에는 벌써 삼성물산이나 LGCNS 같은 한 7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해요. 이야, 에너지 자립에 비용 절감, 탄소 감축,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정말 여러 마리 토기를 잡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시너지 모델입니다. 근데 아까 자료 보니까 뭐 지역별 효율 차이라든가 투자 자본 구정 같은 얘기도 잠깐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그 부분도 간단히 짚어보면요. 현재 태양광 발전 효율 자체는 아무래도 일조량이 풍부한 전라도 쪽이 경상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네. 육상풍력은 현재로서는 경상도가 좀 더 효율이 높게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신안 같은 대규모 해상 풍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남의 잠재력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아, 해상풍력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투자 자본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국내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신안 해상풍력처럼 아주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는 CIP나 에키노류 같은 해외 전문 기업들의 자본이나 기술 투자가 상당히 활발해요. 해외 자본도 많이 들어오는군요. 네, 이런 국내외 민간 투자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공공부문은 주로 그런 정책 지원 역할을 하고요.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라는 이 첨단 기술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한국, 특히 전남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좀 해결해 보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력만 공급하는 걸 넘어서서 뭐 비용 효율성이나 탄소 중립,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까지 다 연결되는 좀 전략적인 접근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솔라시도 같은 사례는 그냥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걸 넘어서서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모델. 네. 어떻게 보면 이 기술 발전에 그런 거대한 요구하고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라는 어떤 시대적 과제가 한 지역에서 만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도 좀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에너지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과연 우리는 이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와 어떻게 좀 균형점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